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미는 뭉쳐 산다 개무산입니다. 어제 오늘 파격적인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장의 경우 기술적 반등이 오늘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미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죠. 파월 부장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좀 적잖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8.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8.26%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2포인트로 여전히 높지만 그래도 원달러가 1250원까지 하락한 상태이고요.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배럴당 24달러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S&P 빅스도 58포인트로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늘 한국장이 꽤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미소가 지어지셨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 오늘 현금을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금 100%를 들고 있었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말이 많은 미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입니다. 어제 늦은 밤에 발표가 났었죠. 제가 처음에 그 지인한테 들었을 때는 이게 가짜 찌라시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2008년도에도 양적 완화는 있었는데요. 이번 경우는 좀 특별한 게 회사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뭐 나자마자 미선물 같은 경우 4%까지 순식간에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트럼프 형이 정말 정말 좋아했었죠. 원래 그 트럼프랑 그 페드의 파워루장이 고전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를 쫓아내기 직전 수준의 이제 사이였는데요. 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파월 의장한테 굿잡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깊었던 고부 갈등도 뭐 이런 시국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회사채를 페드가 다 사주는 게 아니라 이제 신용등급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이힐드 채권은 구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좀비 기업까지는 이번에 끌고 갈 생각이 없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페드 입장에서는 거의 뭐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내놓은 곳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금융위기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부채 위기로 인해 신용의 문제가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동시에 실물도 동시에 경제를 흔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신용 쪽은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실물 쪽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데 백신 같은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경기 부양책이 부결된 것이 이유죠. 근데 이 부분은 현재 여야 간의 조율의 문제이지 조만간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수렴하는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입니다. 시국이 많이 어지럽기 때문에 오래 끌기에는 여야가 다 너무 부담스럽죠. 밑에 기사 내용은 이제 야당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요. 뭐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 거고, 뭐 조율 중에 있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증시가 마이너스로 끝난 것에 반해서 오늘 한국장은 기술적 반등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죠.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 원 규모 편성에 대한 내용이 오늘 점심시간쯤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장전부터 발표가 있을 거라는 뭐 기사는 이미 돌았는데요. 이전에 한국 같은 경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금리 동결을 한 전과가 있었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이 시작하자마자 너무 많이 올라 버렸고 또 그걸 끌어올린 게 외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연기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간다고 했을 때 미래 매도 예상 주가 대비해서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런티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주변의 지인들과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같은 의견으로 수렴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을 들어가는 것을 포기를 했고요. 그냥 그대로 100%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결국에는 꽤 올랐죠. 근데 사실 오늘 장을 먹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들어가는 것은 도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오늘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속상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상해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자지 도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놓친 어떤 지표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아쉬워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정책들이 선제적이면서도 너무 파격적이어서 시장을 파악하는데 참고하는 정량 지표에 노이즈가 너무 많이 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채권, 달러,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하일드 스프레드가 있겠죠. 하일드 스프레드는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과 신용 등급이 높은 기업 간의 채권 금리 차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정성적인 지표에 의지를 해서 많이 의지를 해서 시장을 읽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시장을 잘 읽어내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고요. 저의 포지션은 단기적인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PMI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요. 원래는 PMI 지수가 발표가 되면 그것을 함께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파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사실 이 PMI 지수가 좋게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 영향이 뭐 길어봐야 이틀 정도밖에 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하루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시점을 기반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일 수요일이나 그 다음 목요일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뭐 늦은 밤에 PMI 지수까지 포함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먼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동 가능한 현금 자산에서 35%를 내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장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뭐 35%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유념하셔야 될 게 절대 추세선이 상승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뭐 이런 정책들은 나와 있었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추세선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할 때 보통 20%를 들어가는데 운 좋게도 지난번에 이제 현금화를 했을 때 입절을 해서 좀 과감하게 35% 비율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굳이 오후장을 이용한다고 말을 적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수급 동태를 살펴보면 이제 오후장까지 떨어지더라도 2시 40분 정도부터 이제 그 기관이죠. 연기금이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오후장에 외인들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면 뭐 외인도 보통 좀 2시 40분 정도 이후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비교적 오후장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뭐 물론 당일 수급 상황을 참고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웬만해서는 당일 청산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부양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당일 청산하지 않고 좀 더 들고 있을 생각이고 부양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보유 기간의 여부를 결정해 볼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부양 정책이 쏟아지면 또 나오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또 잘 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념하실 게 지금 절대 추세선이 상승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예전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러한 반등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반등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셨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현명한 건 현금을 잘 들고 있다가 좀 확실한 바닥 신호가 나올 때마다 말뚝을 박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장에서 이런 단기적인 반등까지 다 챙기겠다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욕심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욕심쟁이라서 이제 한번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보자 해서 이러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모토가 또 개미는 뭉쳐야 산다죠. 혹시 뭐 투자에 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 그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